여기 좀 꺼주세요. 너무 바람이. 이게 너무 더워. 진짜요? 진짜 그랬어? 와, 진짜. 얘가. 자, 뷰 받았죠? 오늘 앞에 고전문학 숙제, 고전문학. 오케이. 요거는 이제 몇 페이지 펴냐면 12페이지, 13페이지 펴봐. 자, 요거 현대시인데 우리 현대시하고 이제 고전시하고 연계하는 거. 우리 문제가 내신 때 문제가 진달래꽃을 배웠으면 진달래꽃만 나오고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작품하고 연계. 그러니까 너무 심해 그게. 서초잖아. 서초는 정말 심하고 상문도 되게 심한데 단지 상문은 작품은 알려줘. 그러니까 진달래꽃을 배웠어? 가시개하고 서경별곡도 연계가 된다. 이 정도는 알려주거든. 그런데 서초는 그거 없이 막 연계를 시키는 학교야 좀. 근데 뚜껑 열어보면은 상문이 더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그러니까 충실하게 내신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2월 달부터는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앞 시간에 하는 이 고전문학들 요거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간고사 때 나오기도 하고 서초 같은 경우 고전 소설이 들어갔거든 작년에. 상문은 고전 시가가 들어가고 소설은 기말이나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바로 연계돼. 이것도 우리가 배우는 다른 작품들이랑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꼼꼼히 준비를 합시다. 자, 진달래꽃 김송을 보면요. 볼게요. 자, 요게 이제 현대시인데 이렇게 그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화자의 상황에서 이 화자가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 바로 시감상 우리 배웠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 본문 봐봐. 이거 근데 중학교 때 혹시 했니? 그치? 진달래꽃 했지? 그럼 바로 본문 바로 그냥 넘어갈게. 이게 4연짜리거든? 1, 2, 3, 4. 자, 먼저 감상 주제 파악부터 할게. 여기서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끊어줘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페이지가 14페이지예요. 자, if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어. 이별. 그치? 가정했네. 가실 때에는 그치?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밑줄 척 쳐봐. 이게 태도잖아. 그죠? 이별의 상황이 왔어. 나 이제 너랑 그만 만날래. 우리 끝내자. 이렇게 왔는데 말없이, 거기서의 말은 원망이겠지. 원망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야, 뭐 가지마 등등등. 말없이 그냥 고이 보내드리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싶고 또 원망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걸 참고 보내주는 거지.
그래서 이 태도가 뭐냐면 인종, 인내, 그리고 체념이에요. 체념. 참아내는 거지. 참아내는 거. 끝까지. 요게 태도야. 그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자, 그럼 1년 볼게. 1년은 인종. 자, 그 다음에 2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진달래꽃 네모쳐봐. 영변의 약산이라는 건 실제 지명이야. 실제 황해도 지역의 지명이에요. 이 약산 지역에 진달래꽃이 그렇게 유명하대. 그러니까 실제 지명을 활용한 효과가 있겠지. 시에서 뭘까? 실제 지명을 활용했을 때 영변 지역이 그 진달래꽃이 떠오른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향토적인 효과도 내고, 그리고 진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지. 진달래가.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 오리다. 이줄 쫙 쳐봐. 두 번째 연은 꽃을 뿌려준대. 헤어지기로 했는데 꽃을 뿌려준대. 떠나는 임에 대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꽃 뿌리는 의미는 축복이죠. 그치? 그러면 이 진달래꽃이라는 것은 바로 임에 대한 마음이지. 임에 대한 마음, 정성. 야, 그래서 꽃을 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축복. 자, 가시는 걸음걸음. 누가 가시는? 님이. 님께서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자, 사뿐히 들여. 여기 괄호 쳐봐라. 사뿐히 하고 들여. 치면 내가 꽃을 뿌려줄 테니까 그것을 밟고 가라고 했거든. 사뿐히는 진짜 그야말로 가볍게. 들여는 뭐냐면 세계의 평안도 방언이야. 평안도 방언. 자, 방언을 쓴 이유 형도써.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꽃을 뿌렸어. 그럼 님이 꽃을 밟고 가라고 했는데 이게 사뿐히 들여. 말이 안 맞잖아. 얘는 가볍고 얘는 세겠는데, 그치? 이게 서로 지금 모순된 진술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배웠지? 표면적으로는 모순인데 그 이면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 모순 속의 진실. 모순된 표현 속에 진실이 담겨 있는 거 배웠어. 배웠죠? 배웠어. 모순형용이라고. 우리 고등학교는 이런 개념 없지? 이런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어떤 진실이 담겨 있냐? 분명히 모순인데. 여러분들 진달래꽃 본 적 있죠? 진달래꽃 무슨 색깔이야? 와, 진짜 이런 색이잖아. 진달래꽃, 그렇죠? 이 색. 이 진달래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밟아보면 이런 색깔이 되잖아. 물이 나와. 꽃물이 마치 핏물처럼.
이게 찐분홍이라면 찐분홍. 왜 핏물 같아. 그럼 뭐냐면 사뿐이가 아니라 사뿐이 밟는 것 같이 하면서 세게 밟으면 핏물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아프잖아. 그치? 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밟고 가라는 얘기거든. 나는 아프겠지. 이게 밟히니까. 이별의 고통을 내가 느끼겠지만 보내주겠다는 얘기야. 아프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간대니까 보내줄게. 희생이야.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밑줄 쳐. 이건 희생이에요. 마지막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다시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밑줄 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절대 울지 않을게. 이거는 사실은 운다는 얘기거든. 반어법. 그래서 초인적인 힘으로 극복한다. 인내한다. 먼저 인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보자. 진달래꽃 보면은 지금 1년하고 사연 보세요. 1년하고 사연 보면 얘네가 비슷한 듯 다르지. 그쵸?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그쵸? 요걸 우리 반복과 뭐라고 하냐면 개념으로 살짝 변화를 준 거 변주라고. 반복과 변주. 그래서 반복과 변주를 준 부분이다. 또는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자, 주제가 뭘까요? 주제는 이별을 해서 너무나 슬퍼, 울고 싶어, 고통스러워. 하지만 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별로 인한, 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 한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한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이라는 정서, 정한이라고. 한. 그래서 이별의 정한인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면 어떤 태도야? 이별의 상황에서 자, 체념하고 참아내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슬픔을 극복해내는 거지. 초극이 초인적인 힘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우리가 한 거 김소월의 진달래꽃. 자, 주제 이별의 정한, 시청자의 태도, 체념, 수용, 절제, 희생 이런 거 다 있어. 자, 그 다음은 표현. 표현상 특징 할게. 표현상 특징. 자, 세 가지로 나와서 할게. 우리 시의 3요소가 뭘까요? 시의 3요소. 에이, 썼잖아. 뭐하네. 틀린데. 시의 3요소. 찬영이. 3요소. 하나만 얘기해봐. 하나씩만 얘기해. 맞아. 아, 3요소 안 됐나요? 아, 화장이 중요한데. 3요소. 그 있었는데. 여기 있었잖아. 벤다이어그램 그려줬잖아. 어? 운율. 오케이. 운율. 음악성. 운율. 짜자잔. 두 번째 나눠서 하겠습니다. 3요소 중에서 두 번째. 시어를 보면 시를 읽으면 떠올라. 이미지가 떠올라. 심상. 오, 굿. 심상. 오. 세 번째.
좋아요. 3요소 중에서 마지막까지 왔어. 운율을 가진 말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죠. 목적 기보겠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 주제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치? 의미, 주제. 그죠? 이건 이제 함축성이지, 함축성. 이거를 이제 뭐 음악성, 회화성, 함축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3요소. 자, 음악성. 짜자잔. 음악성. 우리 찾아볼까요? 음악성.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짜자잔. 음보가 나눠지네. 중학교 때 안 배웠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삼음보지. 그치? 삼음보. 삼음보면서 글자 수를 봐봐. 나보기가 역겨워 7글자잖아. 그치? 가실 때에는 5. 7, 5조. 자, 이건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7, 5조 글자 수에 음보. 음보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말도막, 말걸음이라고 해. 한 번 내뱉는 말의 덩어리. 그걸 음보라고 하거든. 음보가 몇 개로 쪼개져? 1, 2, 3.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7, 5조 3음보라고 해.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이거 꼭 기억하자. 왜? 얘는 바로 우리가 전통 운율이라고 말하는 운율이야. 7호조 3음보. 특히 이 3음보. 그러면은 지금 진달래꽃은 운율이 3음보 전통 운율로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죠. 3음보. 자, 그리고 또 우리 운율을 이루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맨 끝에 보면 고이본의 들이오리다, 들이오리다, 뿌리오리다, 가시 없어서 흘리오리다. 맨 끝에 오는 용언의 맨 끝에 오는 형태소를 뭐라 그러지? 우리 배웠잖아. 문법에서 배웠잖아. 형태소, 오리다 이런 거. 네 글자. 일단 뭐야? 용언이잖아. 용언. 들이오리다, 뿌리오리다, 흘리오리다. 상수. 여보? 어간. 어간은 앞에 있는 애. 앞에 있는 애. 어. 어간 뒤에 어미. 그치? 어미지. 얘는 어미야. 어미인데 문장을 종결해주는 어말어미지. 종결 어말어미. 그치? 종결 어말어미다. 굿! 잘했어. 종결 어말어미. 들이 오리다. 오리다. 자, 어말어미가 반복되고 그리고 다. 맨 끝에 오는 음운 있지. 음운은 자음이나 모음이야. 자, 아로 끝났죠. 이걸 우리가 가군이라고 해요. 가군이 뭐냐면 각이 다리 각자거든. 다리니까 맨 끝에 같은 음운이 온다는 얘기야. 가군적 요소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보니까 맨 처음 연하고 맨 끝
연하고 생긴 게 비슷해. 아주 똑같진 않고. 아까 얘기했지. 대가리하고 발하고 똑같으면 뭐라고? 수미 상관이라고. 그런데 수미 상관이 완전히 똑같진 않아. 변형된 수미 상관. 우리 이 수미 상관의 효과는 뭘까 얘들아? 이게 아, 일단은 반복이 된다는 거는 뭐겠어요? 우유. 운율. 그렇지. 운율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의미적으로는 반복이 된다라는 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의미 강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다.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지금? 운율을 이루는 요소를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회화성, 신상, 이미지. 우리 이미지라는 것은 감각적 형상화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감각으로 각인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상이 우리에게 감각이 인간이 가진 감각이 오감이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그쵸? 그렇게 각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어를 읽을 때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시를 이해하는 거지. 그게 시의 특징이야. 그럼 이 시에서 잘 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주로 쓰였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공감각 중에서 시각이지. 시각이에요. 자, 보세요. 진달래꽃. 시각이잖아. 그죠? 시각이죠? 그러니까 시적 과자의 임에 대한 사랑을 혹은 정성을 어떻게 형성하는 걸까? 형상화가 뭐냐면 형태가 없는 걸 형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걸 형상화라고 해요. 왜냐면 사랑이라든지 정성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에요. 그죠?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 어떤 색깔이야? 어떤 모양이지? 어떤 소리가 나?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하트래. 그쵸. 그리고 뭐 분홍색이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지. 내가 널 사랑해. 그럼 사랑이라는 거는 어떻게 형태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거를 뭐로? 진달래꽃으로 시각적 형상화한 거야. 이런 개념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형상화 혹은 구체화. 시각으로 구체화했다라는 거야, 관념을. 요 앞에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추상적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노인 그 꽃을 진달래 아름따다. 아름이 뭘까요? 어디에서 온 말인지 아는 사람? 한아름. 어? 한아름 할 때. 그러니까 한아름 맞아. 한아름. 한아름인데 원래 형태가 뭘까요? 아름 원래 아름은 아니었어. 이게 음은 변동이 된 거야. 단위명사 맞아. 한아름 할 때 한아름, 두아름. 그럼 아름은 얼마만큼이야? 맞아. 이거야. 짜자잔. 팔로. 두 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았을 때, 즉 안음에서 온 거야. 근데 나 꽃을 한 안음 주었으면 발음이 너무 힘든 거지. 나는 그녀에게 꽃을 하나 안음 주었어. 너무 힘들어. 안음 이렇게 아름으로 발음되기 쉽게 변한 거야. 우리 이걸 바로 활음조 현상이라고 해.
원래는 아름에서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아름은 수량하고 관계가 있어. 단위명사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꽃을 아름 따다 뿌리겠대. 얘도 사랑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지금 자, 요 아름을 사랑, 추상적 관념을 얘도 구체화. 왜냐면 마치 수량이 있는 것처럼 한 아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사랑. 수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구체화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나 있어.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된 거죠. 그렇죠? 짜자잔. 그러면 이제 음악성, 회화성, 함축성으로 가볼게. 함축성은 함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그치? 내포하고 있는 건데. 자, 요게 여기에서 가장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시인이 있어요. 진달래꽃에서. 봄에 놓고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린다. 나는 죽어도 울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가고 나면 나는 엄청 울 거야. 그 얘기거든. 반대로 얘기해. 여기서 아니 눈물 좋지. 눈물을 아니 흘리옵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흘리지 않겠다는 거는 아니 흘리겠다라는 거는 무척 흘리겠다라는 얘기잖아. 무척 울겠다. 그런 얘기야. 이 반어의 효과, 반어를 우리 문학에서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역설은 파라독스라고 하고. 자, 역설은 아까 얘기했지. 사뿐히 주려 모순 속에 진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반어의 효과는 뭐냐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서 강조하는 거야. 의미를.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의미 강조. 무척 울겠다. 이 반대의 의미를 강조해요. 그래서 그 강조성 때문에 반어법을 쓰거든. 예를 들어서 오늘 국어 시험을 봤어. 그래서 중간고사. 너 몇 점 받았니? 저요? 90점이요. 우리 선생님 반응이 잘했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기분 좋아 나빠? 저 시험 잘 봤는데 저 40점. 40점? 잘했네! 이런 기분 좋아요? 나빠요? 혼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이거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그리고 1시간 늦게 오늘같이 뭐 이렇게 사정으로 학교 사정이 아니라 그냥 버릇으로 늦게 오는 애들 있지. 늦게 일찍 왔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30점을 받았어. 그럼 너는 네 자신이 못 받아. 10점 받았다. 저는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나빠지 아니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어의 효과야. 반어는 의미를 강조하고 반대 의미를 강조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잖아. 비꼬는 효과, 풍자의 효과까지 있어. 여기서는 풍자는 아니고 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난 정말 많이 울 것 같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많이 울 거야. 이거를 반대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선지가 짧지가 않습니다. 길어요. 앞에 부분은 뭐냐면 문학에서 무엇 등을 사용하여 활용하여 뒤에 어떠한 효과를 주고 있다. 어떠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구조가 두 개로 나오지. 그러니까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는데 인과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걸 잘 따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축성, 단어, 한축성의 주를 이루는 거는 요 표현수사법 단어법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역설법도 있어. 뭐지? 사뿐히 지려 역설. 얘는 요게 방점이 찍히는 거죠. 지려가 세기니까 아프단 말이야. 밟으면. 그치? 내가 아프지만 보내줄 거야. 나 밟고 가. 뿌릴게. 나 밟고 가. 나 아플 거야. 안 올게. 가. 이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방점이 찍혀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희생적 태도야. 자, 이런 한축성이 있는 거야. 단어, 역설. 그죠? 자, 그 외 1, 2, 3. 그 외는 실제 지명, 실제 지명 사용. 향투적 분기. 그 다음에 실제 지명이 어디 영변에 있어. 또 방언 사용. 방언. 지역. 지력. 또 향투적 분위기죠. 향투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자, 아까 우리 운율적인 측면에서는 다 얘기했고 음악성, 그 다음에 회화성, 함축성으로 나눠서 이제 봤어요. 보고 그 앞에 가실이라는 고려가요 한번 보세요. 가실. 오늘 도전서 구서문학 흡차별 상관. 오늘은 뭐 했어? 오늘 홍길동전. 홍길동전. 오늘 3번 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표를 그릴 테니까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마찬가지로 주제는 뭐냐면 시적 화자의 태도예요. 그 상황 속에서의 반응, 태도, 정서 태도야. 시적 상황 속에서의 태도이든 시적 대상에 대한 태도이든 자, 태도와 반응 그게 주제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상황이 같아. 이별의 상황이 같은데
태도가 다른 시들이 있어. 태도의 차이점 이런 게 연계돼서 시험에 출제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진달래꽃하고 준비였죠. 그 뒤에 가시리 고 사경들 이 가시리는 고려가요거든요. 이 가시리라는 고려가요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운 학교. 가시리 안 배웠어? 가시리는 안 배웠구나. 자, 가시리는 지금 고려가요거든. 고려가요. 자, 고려가요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족들이 불렀던 경기체가가 있고, 지금 가시리와 같은 고려가요, 고려소교, 평민들이 불렀던 소교, 속된 노래다. 그래서 그때는 소교라고도 했어. 고려소교가 있어. 평민.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중가요야. 그 당시에 대중가요였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는 아이돌의 음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런 노래였어. 노래 소교. 자,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하고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정서, 솔직한 삶의 정서를 담아냈단 말이에요, 노래에. 그래서 고려 소교가 예술성이 높아서 시험 출제율이 높아요. 경기체가 같은 귀족들이 창작했던 노래는 시험에 안 나와.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와. 왜냐하면 노래랄 게 없어. 정서가 없어. 그냥 잘난 척이야 다. 책 이름을 쫙 열거 해놓고 이거 내가 다 읽었다. 나 똑똑하지? 그리고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사람도 쫙 열거 하고 우리 참 대단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소교는 굉장히 다양한 섬세한 솔직한 정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예술성은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사랑 노래가 당연히 많았겠지. 사랑부터 자연까지. 자, 우리 고려가요는 이 형식상 특징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형식상 특징. 자, 3, 분, 후 이렇게 외워보시겠습니다. 3음보 분절체 후렴 이렇게. 그래서 형식상 특징을 외울 때 3, 분, 후, 3분. 3보 가시리부터 해볼까? 예를 들어 볼게.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가시리 있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1, 2, 3 1, 2, 3 이렇게 3음보로 되어 있어요. 3음보이고 글자 수를 세어봤더니 가시리 세 글자, 가시리 세 글자, 있고 두 글자, 3, 3, 2조. 이건 음수율이야. 얘는 음보율.
원고율, 음수율. 자, 그래서 3음도 332조로 되어 있다. 음수율.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보면은 가실이 A, 가실이 있고 A, 날 버리고 B, 가실이 있고 A 구조. AAB 구조. AABA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은 중요합니다. 고려가요 특징 알아두세요. 분절제는 뭐냐면 연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연. 연.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요도 지금 기승전결 사연으로 되어 있죠. 사연. 그치? 연으로. 다른 말로 하면 뭐 분연체라고도 하고 분장체라고도 하고 연장체라고도 하고 절연체라고도 해요. 연으로 나눠져 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후렴구는 뭐냐면 just for. 이거는 흥을 위해서요. 흥. 텐션업 리듬구야. 리듬구. 그러니까 리듬구. 이거는 음악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의미적인 게 없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시적어제의 정서와 관련이 없어요. 얘는 음악적인 흥을 위한 구. 특히 후렴구라고 했잖아. 이거는 규칙적인 리듬. 시행이지 시행. 연과 연의 경계가 되는 가시리에서 보면 위중줄과 태평성대 이런 거지. 이런 게 후렴구예요. 그래서 후렴구는 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리듬구다. 이걸 우리가 개념어로 또 여흥, 조흥이라고 해요. 조흥을 위해, 여흥을 위해. 그리고 여흥구, 조흥구 안에 들어가요. 후렴구가. 알겠죠? 그래서 3본 후다라는 거죠. 청산별곡 같은 시를 보면 얄얄이 얄랑정 얄랄이 얄라 얼마나 경쾌해. 그 노래 겁나 슬프거든. 청산별곡 겁나 슬퍼서 나중에 술 먹고 막 비에 갈등 해소를 못해서 막 술 마시면서 끝나는 그런 노래인데 세상 흥겨워. 후렴구는 얄얄이 얄라정 얄랄이 얄라 끝나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 있잖아요. 흥얼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어폰 꽂고 부르는 대중가요의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고려가요의 형식상 특징. 형식, 내용, 형식. 이 비교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 개념만 하고. 고려가요의 짜자잔 쭉 와서 표기.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고려시대 때 우리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무엇으로 전승됐을까? 그렇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구비전승 줄여서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문학이야. 고려가요는 구전문학이야. 구전되다가 짜자잔 한글이 언제 생겼다? 조선 초 15세기 초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후 한글로 기록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탄생했을 때는 뭐지? 구전되다가 그러니까 구전문학이 들어가. 나중에 기록된 거지. 구전대 노래들을 기록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나서 한글의 장점이 뭐냐면 뭐예요? 한글의 장점이 여러분들 몇 살 때 한글 떼었어? 강원도.
그걸 기억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 요즘에는 막 기어다니면서 글 읽고 그런 애들 많던데 뭐 돌쟁인데 막 기어다니면서 이거 뭐야 가나가 뭐 한글이 왜 그러냐면 배우기가 쉬워 진짜. 여러분들이 중국에 태어났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대학에 가기 위해서 10만 자를 알아야 돼 한자를. 중국에 웬만한 대학 있지 가기 위해서 10만 자를 알아. 우리나라는 24자 자음모 그걸로 모든 문장이 다 만들어지잖아. 세종대왕은 천재 중에 천재.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 5,000년 동안 탑티어예요. 지도자의 탑티어. 한글 하나로. 한글 하나로 끝났어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오고 과거에도 없었어요. 한글 하나로 끝났어. 한글이 그렇게 중요해? 왜? 왜 한글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가에. 소통이 원활해. 소통이 원활해. 배우기가 쉽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인 거야. 한자는 소수의 기득권자들만 알고 있었지. 백성을 쉽게 속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 군주제나 독재자들은 국민들이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다스렸을 때 통제가 되는 걸 원했잖아. 근데 이 한글은 뭐냐면 금방 다 똑똑해지는 거지. 이 전파 속도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래서 똑똑해지면 뭐가 좋지?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그 속도가 제일 빨라. 그리고 경제 성장, 문명화 그 속도가 제일 빨랐어요. 단기간에 그걸 다 해낸 거야. 이건 한글로밖에 설명해.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성도 있겠지만 한글 거죠. 그래서 창제하고 나서 세종이 야야야 저기 다 모여. 지방 관리들이랑 전국 팔도 관철사 태관들 다 모여서 니네들 지역에서 노래하던 고려 시대 때 구전되던 가요들 다 한글로 적어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한글로 기록됐는데 조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조선 초잖아 이게. 고려하고 조선은 굉장히 다른 나라예요. 국가의 성격이 달라. 고려는 일단 불교 국가였지. 그치? 조선은 사상이 바뀌어. 사상이 뭐지? 있잖아요 중학교 때 유교 엄근진 그 자체. 남녀 7세 무동서. 남자하고 여자가 7살이 되는 순간 옆에 앉으면 안 돼. 그게 유교잖아. 그런데 지금 고려 가요를 적어서 보니까 이 조선초 유학자들 눈에는 너무나 낮은 건 19금인 거야. 19금. 남녀 상별 지사라 하여 다 버려지고 대부분 다 버려지고 현재 30여 수만 남은 거예요. 자, 요 포인트 알아도 남녀 상열지사라 하여 버려졌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우리가 배우는 고려 가요에도 남녀 상열지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노래가 있어. 예를 들면 서경별곡에서 내 님이 배를 타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꽃을 꺾을 것입니다. 이런 거. 그 꽃이 여자야. 다른 여자. 뭐 이런 거 좀 이제 19금에 당연히 걸리죠. 이거 좀 위험하다. 윤리, 심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남았어. 그거는. 근데 대부분은 다 버려진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표기의 특징도 같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요소다. 고려 가요에 대해서. 요거 비교는 못했는데 요거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고 가시리 서경별곡과의 공통점, 차이점 비교를 할게요. 공통점은 주제야. 이별의 정한이란 한의 정서. 한.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시청자의 태도. 요게 다르다. 정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